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4절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사업 실천 및 일상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회복지 정책하고 사회사업 실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과 일상생활, 즉 일반인들과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편히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사업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사업 실천은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사회복지 정책하고 사회사업 실천은 서로 관련되지 않은 그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어떤 교수분이 이 실천을 맡으신 교수분이 학생들이 사회복지 정책은 필요가 없는데 복지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것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 사회복지 정책하고 사회사업 실천 분야 사이에는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어떤 이제 분이 정리한 것을 옮긴 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사회사업 실천, 사회사업 실천하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으로 구분하는데, 이 사회사업 실천은 미시적인 거니까 미시적 개입이라고 하고, 이걸 거시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는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우리가 마이크로 MI CRO.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거, 이렇게 미세한 거, 우리 미세먼지 또는 현미경 할 때 미자입니다. 그리고 거실은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데, 매크로, 거대하다 할 때, 그런 거인할 때, 거대하다 할 때 그런 거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미세한 분야, 즉 이제 미세한 수준을 담당하고, 이건 좀 약간 이제 큰 수준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사업 실천을 이렇게 그 미세한 부분에서 개입하는 것이고, 이 좀 사회복지 정책은 좀 큰 수준에서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책에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뭐 자세히는 보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하고 사회사업 실천하고는 물론 이제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실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그 사회복지 정책이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써 있는데 한번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사업 실천의 토대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돈을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학교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저기죠, 사회복지사들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지금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일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돈을 어떻게 그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우리가 학교에다가 학교 사회복지사를 넣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죠.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보다는 상담사를 넣자,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사회복지사보다는 이제 상담사가 학교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면 이게 그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사업 실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 학교에다가 사회복지사를, 이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럴 경우에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 사회복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모든 저기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뭐 빈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초등학교만 할 것인가? 중학교만 할 것인가? 고등학교를 할 것인가? 다 할 것인가? 이런 거 대상을 결정합니다. 누가요? 정책 수준에서. 그리고 또 서비스,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뭐 정신보건 서비스, 상담 서비스, 이런 등등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한 학교에 이렇게 근무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사회복지사 이렇게 몇 학교를 맡아가지고 담당하게 할 것인가 등등, 이런 것을 전부 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을 이제 그럼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 그러면 이 학교에서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이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즉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를 국가가, 중앙정부가 돈을 내게, 지방정부가 돈을 내게,
아니 교육청이 돈을 내게, 아니 교육부가 돈을 내게, 아니면 서로 이제 몇 군데가 같이 돈을 내게,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정책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사업 실천, 그러니까 실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들어서 세부적인 것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사업 실천가들의 고용이나 경력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금 학교에 이제 만약에 학교에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뭐 고용을 하자, 또는 이제 정책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 고용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학교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의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러고 이제 그 이제 학생들은 또는 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관리자나 기관장이 됩니다. 또는 내가 어떤 그 시설을 차립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정책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정책은 실천에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이제 어떤 옛날 서울대 교수였던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그 한국 사회복지 그 대학 협의회 그 뉴스레터인데 거기 쓴 건데,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밑사람이 출처를 밝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잘려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쓴 것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 최성계 교수님이 쓰신 것이, 이 보면 이제 그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이론은 이렇게 미시적, 중간, 거시적, 사회 체계의 모든 부분에 공이 적용되어 검증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르면 이제 사회복지학의 어떤 이렇게 이 분야를 갖다 이렇게 미시, 중간, 거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가 아까 보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마이크로, 미세하다, 현미경 할때 미치하고요. 이 중간은 이제 중간입니다. 중간. 여기 이제 메조인데, 여러분들이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그런 메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중간을 이렇게 메조라고 부른다. 메조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중간이고, 거시는 약간 거시 또는 거시죠.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메조라는 것이 이제 그 메조라는 것이 중간이라고 번역하지만 미시하고 거시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시가 있고 여기 이제 거시가 있으면은 이제 중간이라는 것이 한 중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시 쪽에 약간 가운데면은 미시 쪽에 여기 치우쳐 있습니다. 이 중간이.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이 미시하고 저 중간은 좀 이렇게 같은 계통입니다. 미시하고 중간 같은 계통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저 뭐 그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최성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드리자면, 특히 실천 현장은 미시적 차원이나 중간 체계에만 관련되고 거시적 체계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최 교수님 생각이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거시하고 중간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아니 미시하고 중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된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의 얘기는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도 미시 뭐 중간을 당연히 하시지만 그거 왜 이렇게 거시 그 분야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식의 얘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좀 전에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거시 부분 즉 사회적 정책이나 행정이나 무슨 법 그런 분야도 이렇게 미시나 이제 실전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상담만하게 어떤 그 이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막 뭐가 이제 뭐 분노가 뭐 이런 상담하는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들의 힐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책적이나 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가지고 막 가정에 폭력을 휘두르고 막뭐 술을 마시고 또 이제 그 애를 막 때리면 학대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저 사회복지사가 이런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막 뭐 이제 뭐 치유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이제 직업 기술을 가져가지고 직장을 잡아서 그 이제 가정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경우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적 또는 제도적 법적인 조처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정책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정책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서 이제 그 마음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서비스를 뭐 이제 주고 어떤 인지적이고 정서적으로 발달을 꾀하게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근본 뿌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길버트하고 저 테릴이라는 어떤 유명한 저 학자가 그 사회복지 정책론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책의 맨 첫 페이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 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여기서 바로 사회 서비스 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그 사회복지 실천을 그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 즉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제 덴마크에는 그 사회복지사 그 협회입니다. 협회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복지사 분들의 경우도 이렇게 좀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또 사회사업 실천가들도 즉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첫째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교 사회 사업을 할 경우에 정책에 따라서 이제 어떤 커다란 이제 지침이 나올 겁니다. 지침이 나오면은 이제 사회사업 실천가가 이제 거기서 경험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지침이 이렇게 내에서 어떤 유도리를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어떤 그 이제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 그 지침의 내에서 또는 지침의 약간 그 경계 부분에서 약간 이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유도리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실천가들도 정책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실천가들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실천 현장에서 이렇게 겪은 바를 이렇게 이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정책이 나오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사업 실천가들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